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요, 채팅창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편하게 살고 싶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다 편하게 살고 싶죠? 아니, 나는 평생 불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네,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본능 자체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편하게 살고 싶어.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편하게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편하게 살 수 있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적어도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것. 요거죠. 왜냐하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고통받고 돈 때문에 좌절을 맛보고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붕어 형, 돈 없어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 개소리고요. 대한민국 땅에서는 절대 안 통합니다. 적어도 자본주의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형성한 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돈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돈이라는 게 네,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많은 돈을 가질 수가 없죠. 이게 참 무섭죠. 돈 중요하고 돈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부자가 되면 좋겠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없어요. 항상 부자는 소수입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우리나라도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대한민국이가 5천만 인구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순수하게 찐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100만 명도 안 될 거예요. 100만 명은 좀 되겠다. 한 그 정도? 뭐 나머지 한 90, 한 7, 8%는 그냥 부자가 아닌 거예요. 일반 서민이 돈을 악착같이 보고 산다고 해서 뭐 부자가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도 살아봤기 때문에 아시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초월해가지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건 일반 사람들한테는 좀 힘들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러면 편하게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 돈을 많이 가지지 못하니까 편하게 사는 것을 포기해야만 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마음 먹느냐? 네. 어떻게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어떤 마인드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꽂혀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돈에 꽂혀 있는 건 좋아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근데 이 돈을 어떻게든 빨리 가지고 싶어가지고 무리하다 골로 가는 케이스 엄청나게 많죠. 뭐 비트코인 주식 같은 것도 그렇고 영끌하다가 지금 자빠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건 굉장히 유한한 것이고 우리가 능력으로 벌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완전히 편한 삶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육체적으로 완전히 편한 거는. 네. 제 방송에 보면 몸을 써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흥민이 형님도 몸을 써서 일을 하시고 군인님도 몸을 써서 일을 합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겠다 솔직히 욕심이에요. 이건 인정하고 갑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일 안 하고 안 움직이고 편하게 살고 싶잖아. 적어도 인간은 태어나서는 그거 불가능해요.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이상. 육체적인 노동과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감수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편한 삶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땅에서 적어도.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부자분들도 뭐 주변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 들어보면 편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착각을 하는 게 그 일반 서민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게 말이죠. 부자들은 아무 일도 안 한다. 편하게 놀고 먹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하고 아침에 일할 때부터 그분들 이제 잘 때까지 하루 일과를 다 본 적 있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은 사람을 부자들이 누가 만나주겠습니까? 만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반 사람들이 부자들로 하루 왼종일 같이 일하고 이렇게 마주치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아무나 다 만나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게 뭐 TV나 유튜브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유튜브나 TV 같은 건 또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간헐적입니다. 그 조작도 많이 들어가고 어그로도 엄청 많이 끌기 때문에 100% 현실을 반영한다 볼 수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육체적으로 완전히 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무조건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무조건 고생을 해라. 일 중독자가 되라. 쇠가 빠지게 일해라.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일은 해야 됩니다. 적어도 먹고는 살아야 돼. 우리 성인이지 않습니까? 성인이면 적어도 내 의식주는 책임져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육체적으로는 좀 노동을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이 든 사람들이 많아요.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왜 팬데믹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유도 모두 다 뛰어드는 것도 있잖아요. 팬데믹 있다는 자체가 정신적으로 뭔가 불편하다는 거야. 프로 불편함도 많잖아요. 온라인에. 맞죠? 그리고 억울로도 많고 악플로도 많고. 왜 많겠어요? 정신적으로 편하지 않으니까. 난 우리나라에 정신적으로 편하게 사는 사람들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불안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으로 그냥 멀쩡하면 다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겉으로만 멀쩡하지. 속은 완전히 앞 말기 한자야.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많은데 대체적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좀 불편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힘을 쓰고 뭐 피곤하고 이런 걸 감수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좀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편하게 살려면 정신적으로 도움 안 되는 것들. 봐봤자 좋을 게 없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신적으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정신적으로 좀 덜 힘들고 싶다. 그러고 싶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갈등을 유발한다거나 시끄럽다거나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 싸움을 유발하는 것들, 뭔가 좀 감정, 날이선 반응이 오고 가는 것들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웃긴 게 한국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것들을 다 발을 다 담그고 있어. 다 담그고 있어요. 다 담그고 있으니까 정신적으로도 불편한 거야. 육체적으로 힘든데 정신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갈등이나 아니면 시끄러운 것들이 사람들이 다 숟가락이나 밥을 다 얹어놨어. 왜냐?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인터넷 기사 안 보는 사람이 없고, 인터넷 댓글 안 보는 사람이 없고, 커뮤니티나 카페 활동 안 하는 사람이 없고, SNS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거기에 다 여러분들 손가락, 발가락 다 담그고 있어요. 근데 과연 생각해봐.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풍족하게 하는 건지, 정말 편하게 하는 건지. 근데 난 편하게 하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불편하게 만든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 수많은 어떤 기사들, 영상들, 사진들이 정말 내 인생에서 정신적으로 정말 풍족하게 하고 편하게 하는 건지. 분명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오히려 불편한 게 더 많을 겁니다. 괜히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신경 쓰게 만들고, 괜히 자극 안 받아도 되는 거 자극받게 만들고, 괜히 막 다른 사람과 비교 안 해도 되는 거 비교하게 만들고, 괜히 내 인생을 한심하게 안 봐야 되는데 한심하게 만들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주제를 주신 레볼루션님 아까 계시겠지만, 레볼루션이 또 예전에 고민사연 보냈던 거 기억나시죠? 님 그때 뭐 때문에 고민사연 보냈습니까? 님 일하면서 주변 사람들 이제 SNS 보면서 그 사람들은 뭐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여기서 그냥 경비나고 있고 밤새도록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자존감 떨어진다 얘기했는데, 팩트로 얘기하자면 그 일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확실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어떤 일가를 보면서 타인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너무 집요하게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자존감을 깎아먹는 게 더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난 오히려 요즘에 살면서 뭐 SNS 상으로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는 것들 중에 정말 도움되는 게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어. 솔직히 도움되는 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많이 보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많이 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편한 거야. 지금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불편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살아가는 환경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이 제대로 짚고 넘어간다거나 그걸 구분할 줄 몰라요.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사태 파악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두면 사는 거예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언제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이 드러날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 사는 겁니다. 특히 서울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빡빡하잖아. 빡빡하지 않습니까? 정신 사납고 또라이 같은 사람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누가 하나 잘못 건드리면 거기서 막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감정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운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은 좀 고단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걸 그만둘 수 없잖아요. 하던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육체적으로 고단한 게 내가 도저히 뭐 못한다, 내 몸으로는 못 버틴다, 그게 아니잖아. 자고 일어나고 좀 휴식을 취하면 내일도 할 수 있잖아요. 힘들긴 하지만 그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감히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멘탈적으로는 좀 편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멘탈적으로는. 저도 멘탈적으로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일을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편하겠다고 유튜브 접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편하겠다고 지금 당장 일을 하는 일을 뭐 다 접고 할 수 없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 접으면. 그러면 일은 해야 되는데, 일은 하더라도 여러분들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만 건강해지고 편해지면 웬만큼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면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어. 뭐 편하게 사는 게, 보통 한국 사람들 일 안 하고 사는 거 생각하는데, 일 안 하고 살잖아. 그럼 일 안 하고 사는데도 또 불편해요. 여러분 막상 백수 되면 행복할 것 같잖아. 백수 돼봐. 시간 남아 돌면 뭐 이럴지 몰라. 시간 엄청 많은데. 게을러지고 하면서 자기관리 안 하게 되고 하루하루가 막 지겨워요.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백수 기간 거쳐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 다 똑같이 겪는 거잖아요. 백수 되면 뭐 하루 왼종일 게임만 해야지. 응? 여행 가면 갔다 와야지. 보고 싶은 거 좀 마음대로 봐야지 하는데 막상 일주일 보면 질리잖아. 뭐 한 달 정도, 뭐 길어야 한 달이지 않습니까? 그런 좀 로망은. 그러면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지겹지 않습니까? 맨날 똑같은 집구석에서 맨날 누워가지고 뭐 자기 관리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게을러가지고 밥도 안 챙겨 먹고 인터넷이나 끄적끄적거리고 밖에 출근하는 사람도 뭔가 부러워하고 그게 백수잖아요. 막상 몸이 편하면 편할 것 같지만 또 편한 것도 아니야.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이거 여러분들이 다 겪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해야 됩니다. 먹고 살려면. 일은 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여러분 시끄러운 것들, 자극적인 것들, 내 인생에 별로 이롭지 않은 것들을 좀 안 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에 워낙에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어떤 정신을 자극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잘 몰라. 구분 짓고 살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있어요. 유튜브에 왜 광고 같은 거 있죠? 그거 나오잖아요? 소리를 꺼버립니다. 아니면 창을 내려버려. 그거 지나갈 때까지. 그거 내렸다 5초 지나잖아요. 바로 안 보고 바로 스킵을 눌러요. 그 광고분한테 죄송하지만 최대한 영향 안 받으려고. 여러분들 이런 짓 안 하죠? 다 보죠? 왜 다 보냐 말이야. 인터넷 기사도 왜 다 클릭하냐 말이야. 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정신적으로 내 자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 건지 파악해봐. 파악하면 살아야 됩니다. 파악하면서 도움 안 되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을 삭제하고 더 이상 안 봐야 돼요.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덜 힘들게 살 수 있어.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신적으로까지 피폐하니까 사람들이 힘들다 죽겠다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한 사람들 많아.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에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본인이 왜 정신적으로 불안에 공포에 떠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라든지 원인 파악이 안 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참에 한번 원인 파악 제대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완전한 편함은 누리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놀고 먹는 백수는 안 됩니다. 일은 해야 됩니다. 유치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피곤함은 감수해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